어딜 봐야 되는 거지? 여기를 봐야 되는 마이크. 안녕하세요, 다봉이에요. 처음으로 유튜브에 가계부 결산을 올려보려고 이제 영상을 켰는데요. 블로그에는 항상 가계부 결산을 올리곤 했었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는 뭐 가계부 결산할 시간이 잘 없어서 분기별로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제가 그래도 가계부를 결혼하고 6년 동안 꾸준하게 써오기도 했고요.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저는 월급쟁이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 홍 과장님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지출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제 월급으로 저희 집의 지출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뭐 저축이나 투자 이런 비용은 저희 집 홍 과장님의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13개월 된 아기가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확실히 지출이 좀 더 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출을 할 때도 항상 가성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제 나름의 선에서 지출을 할 때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꼭 필요한 지출인가? 아니면 며칠만 기다렸다가 살까? 이런 식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지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뭐 꼭 필요한 지출 내에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은 고정 지출은 뭐 어쩔 수 없는 지출이니까 그대로 나가는 걸로 하고요. 변동 지출은 저희 홍 과장님이랑 저랑 생활할 때 쓰는 생활비는 3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저희 아기도 아직 분유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 뭐 육아용품, 의류 뭐 등등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총 60만 원 살기로 3인 가구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집 고정 지출은 주택이자. 저희가 결혼할 때 무일푼으로 진짜 돈 빵원으로 결혼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45만 원인가? 그렇게 1년 살고 2년째에는 만 원 더 깎아서 44만 원으로 2년째 살다가 3년 차에 이제 올 대출 해가지고 지금 집을 매수하게 됐어요. 그때도 돈이 없어서 전세로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이 집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은행이자 플러스 원금 해서 원리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주택이자로 13만 6,529원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차 대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해서 저희가 차를 교체한 지 지금 2년째인데요. 4년을 상환으로 목표해서 좀 차 대출을 단기간으로 짧게 잡았거든요. 차 대출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90만 22원. 근데 이것도 이제 대출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신랑한테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들고 있는 청년 적금이 있거든요. 내년 2월, 3월에 만기가 돼요. 이제까지 해서 한 1,300 정도 나올 건데 적금 만기가 되면 바로 차대출 상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대출 90만 22원 지출됐고요. 관리비는 16만 120원 나갔습니다. 뭐가 많이 나갔나 봤더니 일단 전기세가 42,780원이 나갔네요. 그래도 저희 홍 과장님이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아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거의 퇴근하고 나면 거의 계속 틀고 있거든요. 잠자기 전까지. 근데 생각보다는 뭐 전기세가 많이 안 났어요. 수도세는 거의 뭐 매달 똑같고요. 26,090원. 관리비는 91,250원으로 해서 16만 12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비는 34,140원. 전월 대비 26,250원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줄었고요. 통신비는 제가 38,490원, 신랑이 46,390원, 그리고 인터넷은 47,400원. 이렇게 해서 13만 2,280원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들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알뜰폰 요금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뜰폰을 갈아탈까 하고 있는데 아직 통신사 약정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약정이 끝나면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은 제가 36,138원, 저는 일단 실비랑 안보험 두 개만 일단 가지고 가고 있고요. 신랑은 88,739원.
요거는 신랑 실비랑 치아 보험 거기에 나가고 있어요. 아기는 37,590원. 저희 아기도 실비랑 이제 일반 보험 37,590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총 3인 가구 162,467원 보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용돈으로 15만원 나가고 있고요. 시댁 개모임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고 있거든요. 요거 10만원 나갔고요. 저희 신랑 용돈은 제가 뭐 따로 측정하진 않고 있고 저희 신랑은 사업자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 되면 뭐 쓰고 뭐 점심값 정도 해결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 밖에서 친구를 많이 만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완전 와이프 바라기, 집돌이 막 요렇기 때문에 용돈은 제가 따로 측정하진 않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많이 사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고정 지출로 177만 5,558원 이고 변동 지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이제 부부 둘이서 먹은 식비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죠. 저희는 30만원 살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30만원 중에서 제일 웬만하면 줄여야 될 항목인 외식비는 15만원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홍 과장님한테 제가 이체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식탐이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보셨다시피 그냥 대충 끼니 때우는 식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홍 과장님은 먹을 걸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내가 일하는 이유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다. 맛있는 것도 못 먹을 거면 내가 뭐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랑 6년 동안 살면서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15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5만원을 정해두고 이거를 제가 홍 과장님한테 이체를 해줘요. 매월 1일에. 그러면 홍 과장님이 외식비 15만원을 관리합니다. 홍 과장님이 항상 먹고 싶을 때 외식을 하고요. 메뉴도 홍 과장님이 먹고 싶은 메뉴로 정해서 물론 제 의견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홍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기특한 거는 홍 과장님이 외식비를 한 달에 15만원 중에서 5만원을 따로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 그래서 그 5만원을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산다거나 필요한데 더 쓰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외식비는 좀 줄이면 좋은 항목이잖아요. 그런 항목을 줄이되 그 돈을 더 모아서 다른 데 쓰고 싶은데 이제 보상 심리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홍 과장님한테 이제 토스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고 저희 식비는 7월 한 달 89,182원 썼습니다. 전월 대비 74,590원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집 홍 과장님이 피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간 때문이다.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거의 식사를 안 했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뭐 샐러드, 닭가슴살 이런 위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양가에서 야채 같은 거 지원을 받기도 했고 저희 앱테크로 이제 방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집밥을 안 해 먹으니까 다이어트 하면 이제 식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달 대비 7만원 더 줄여서 5만원 내외로 이제 저희 둘이서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외식비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5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홍 과장님한테 토스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외식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품은 28,000원 썼네요. 저번 달보다 4,000원 조금 더 썼어요. 뭘 썼나 봤더니 제가 머리가 요즘 빠져가지고 탈모 샴푸를 샀는데요. 이게 42,000원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활비가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비 15만원 빼고 나면 15만원 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만원이라는 지출을 샴푸에 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부로 나눠서 생활비에 포함했어요. 뭐 일단 계산은 일시불로 했지만 가계부에는 자체 할부라고 해서 2달치 할부로 넣었고요. 이렇게 돼서 탈모 샴푸 21,000원 자체 할부 지출이 있었고 다이소에서 구두 뒷굽이랑 미니 돌돌이 그거 샀거든요. 그거 7,000원 지출이 있어서 생활용품은 28,0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미용비 옷은 거의 제가 안 사고 있고요. 뭐 사더라도 제 용돈으로 사거나 그렇게 하는 위주인데 의류 미용비는 저희 아기랑 신랑 머리 커트 하느라고 15,000원 지출이 있었어요.
병원 의료비는 18,400원 나왔는데요. 저번 달보다 12,000원 더 나왔어요. 뭐 어떤 걸 지출했냐면 보면 홍 과장님 피부 약 3,800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우루사 한 달치 5,2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통풍약 짓는다고 약국에서 4,3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비는 18,400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보조, 영양제, 멀티비타민 자체 할부로 해서 요것도 12,500원 지출로 잡았어요. 요게 제가 딜할 때 쫄가 어시기에서 멀티비타민을 한 10개월치 샀었거든요. 그게 10 얼마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큰 지출로. 그러니까 저는 생활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지출이 뭐 조금 저렴할 때 쟁여놓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놓으면 지출이 크게 발생하니까 가계부에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자체 할부를 좀 자주 활용해요. 일단 결제는 일시불로 했지만 자체적인 할부를 했고요. 이게 이제 멀티비타민의 경우 12,5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결혼기념일 적금. 그러니까 생활비가 제가 30만 원인데 그중에서 외식비 15만 원을 홍 과장님한테 보내면 제가 15만 원 내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15만 원 내에서도 조금 더 아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지출로 잡고 결혼기념일 적금이라고 해서 모으고 있어요.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연간비 처리로 해서 여태까지는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돈도 어쨌든 지출이잖아요. 근데 지출 내에서도 절약을 해서 적금식으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매달 10,000원씩 따로 빼놓고 결혼기념일 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요거 10,000원 지출 있었고요. 아침부터 말을 하려니까 이게 목소리가 가네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 60장 7,44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지출은 17,44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홍 과장님 출퇴근하면서 쓰고 저희 조금 주말에 나들이 가거나 할 때 쓰고 하는데 한 달 기름값 16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 지출은 저희 30만 원 살기로 한다고 했는데 3만 원 조금 오버됐어요. 33만 522원 지출이 있었고요. 여기에 기름값 16만 원까지 해서 49만 522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변동 지출 한번 볼게요. 이것도 30만 원을 예산으로 잡는데요. 좀 많이 오버됐어요. 기저귀 같은 거 좀 쟁여놓고 이런다고 좀 지출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다음 달에는 비용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아기 육아용품 조금 쌀 때는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기 식비는 제가 조금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 뭐 이유식 겸 유아식 겸 그렇게 먹고 있기는 한데 그거 이제 아기만 먹는 뭐 닭고기나 소고기, 간식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따로 관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아기 식재료라고 샀는데 뭐 저희가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아기 위주로 아기 먹이려고 산 거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기 식비는 14만 4,760원 있었어요. 분유 3통을 당근에서 2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분유를 떼기는 해야 되는데 18개월까지는 먹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분유를 조금 더 먹일 생각이에요. 살이 조금 안 쪄가지고 어쨌든 분유 3통에 2만 원 당근으로 지출했고요. 그리고 아기 요미요미 주스 33,8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요거트 골드 키위 아기만 먹일 거라서 요거는 21,780원 지출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선물 받았던 신세계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지출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공짜 상품권이지만 지출한 만큼 지출 처리를 해놓고 요거는 이제 요만큼 더 적금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체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21,780원 썼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에서 2번 장을 봤어요. 오아시스에서 소고기, 닭다리살, 연두부, 시금치, 무, 그리고 어묵, 배추, 감자, 고등어, 새우살, 치즈, 숙주나물 이렇게 해서 할인 쿠폰 12,000원치 쓰고 24,590원, 22,560원 이렇게 2번 장을 봤고요. 이유식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5,600원 지출이 있었고 초록마을에서 아기 간식인 떡볶이랑 아기 된장 하면서 16,430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식비는 14
144,76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육아용품은 313,370원 지출이 있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저귀를 좀 대량으로 당근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기저귀 176,000원치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미술 가운 좀 보내달라고 하셔서 당근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새 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술 가운 32,800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 로션이 어린이집에 또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여분이 없더라고요. 3개에 68,000원으로 해서 그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티슈 10팩에 14,17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제 낱말 카드 그거 이제 단어 공부 좀 시키려고 22,400원 지출이 있었고요. 빨대컵 당근으로 구입하면서 15,0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용품은 313,370원 지출이 있었고요. 아기 건강식품으로 69,800원 지출이 있었어요. 아기 유산균이 다 돼가지고 유산균을 구입했는데 요게 6개월치 사면 서비스로 2개월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것도 어차피 사두면 아기 계속 먹여야 되니까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69,800원 지출이 있었고요. 요거 한 달에 8,700원 꼴로 아기 유산균 구입했습니다. 꾸밈이나 의류비는 16,000원 지출이 있었어요. 옷은 거의 안 샀고 아기 샌들 당근마켓에서 5,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수영복 11,000원에 당근에서 또 구입했고요. 아기 옷은 웬만하면 저는 새 거는 잘 안 사입히려고 하고 당근이나 뭐 물려받거나 그런 식으로 아기 옷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지출은 뭐 고정 지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생활비인 변동 지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타인 지출인데요. 가족 지출이라고 해서 44,600원 지출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희 시고모님 댁에 놀러 가면서 과일 한 박스 산다고 19,800원 지출이 있었고요. 또 초복이라서 시댁에 수박을 사드렸어요. 그거 비용 24,8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지출이라고 해서 친구 생일이라서 39,900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휴대폰 요금으로 122,420원 지출이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휴대폰 요금을 저희가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22,42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라고 해서 아기랑 수족관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거 29,800원 지출이 있었고요. 또 여름휴가라고 해서 83,200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낸다고 104,34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 중에서도 기타 요거는 이제 원터치 텐트 휴가를 가기 위해서 원터치 텐트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당근마켓으로 요게 25,000원이었는데 제가 2,000원 애누를 해서 2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기도 있고 근교에 한 번씩 놀러 가거나 하면 이제 원터치 텐트 간단하게 있으면 놀러 가는 기분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사야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 상품인데 25,000원에 올려놓으셨길래 저는 2,000원 또 깎아서 2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일 체크를 한다고 74,110원이 지출되었어요. 둘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빨리 이제 왔으면 좋겠는 마음에 산부인과 가서 배란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 해서 기타 비용 97,110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인 가족 총 지출이 7월 한 달 243만 1,358원 지출이 있었고요. 여기에 차대출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부 결산이 이게 은근히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결산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뭐를 썼나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나 이런 걸 따지면서 좀 결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결산을 꼭 해야지 가계부의 마무리예요. 가계부의 꽃은 결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잡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이거는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봐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요. 너무 널널하게 하면 이 마음도 조금 널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리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이트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저는 돈을 더 잘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벌써 싼 영상 찍는데 30분이나 왔어요. 아기가 벌써 일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어쨌든 영상으로 찍는 게 조금 부족했는데 어쨌든 저희 3인 가족의 가계부 결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8월에 가계부 결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윙크!